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 새벽 3시 11분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어제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제가 좀 논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끈 들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일 관계가 회오리를 일으켰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다른 문제로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개성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거르쳤다.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 그에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다. 참사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아주 위대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10년, 20년 뒤에 평가할 때 이번에 이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과 자세는 높게 평가되고 아마 깊게 또렷이 기록될 것이라는 게 저의 평가인데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이 글은 그냥 좌파 지식인의 상투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이 이렇게 얕은 역사 인식을 보이는지 이렇게 편협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동아일보 기자로서 주일 특파원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글밖에 쓰지 못하느냐. 물론 입장은 이해합니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지자들을 위해서 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글 자체는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일제시대라고 하면 되지 일제강점기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이 말은 북한에서 쓰던 용어가 좌파 세력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제시대로 충분합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해가지고 괜히 옛날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왜 자꾸 상기시킵니까? 일제시대라고 해놓아도 충분히 일본이 강점했다는 것을 포함한 말이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국 측이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을 하려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더구나 전 정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수렁에 빠뜨린 이 문제를 아무 해결도 없이 그냥 손 털고 나가버린 문재인 정권이 남긴 어지럽혀 놓은 이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이 길밖에 없다라고 결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니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고백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권 말년에 가면은 한국 측이 일본에 대해서 정상회담 하자고 거의 구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 제안을 야멸차게 거절했다고 해서 정세균 씨가 상당히 거칠게 일본을 비판한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지럽게 해놓고 해결도 못하고 그 나쁜 유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 시각에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한 처지에서 일도 양단하듯이 결단을 한 것이 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어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지만은 그 청구권을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청구권 협정에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역대 정부가 다 이걸 인정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잘 아시겠지만은 징용공 배상은 일본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없다. 그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자 해가지고 6천억 원 이상을 가지고 징용공 가족들에게 배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의 희한한 판결이 나와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무리한 판결이라고 해야죠. 대법원의 국제법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해야죠.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능환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뭐 건국 가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나요? 아니 그 판결이 그 전에 우리 정부나 우리 법원이 유지했던 것과 동떨어진 돌출 판결을 했으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것을 뒤집어야 하는데요.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서 김명수와 김능환 두 속 좁은 외교를 모르는 법률가가 망친 게 한일 관계고 그것을 수습해야 할 문재인이 거기에다가 죽창가를 보태가지고 반일 선동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편을 드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봤자 질 것이 뻔한데 이러니까 일본은 아주 당당하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부라고 혹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이렇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 이낙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또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요? 아니 피해자 중심주의만 있습니까? 고객 중심주의는 없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를 끌고 가다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맨날 세월로 유족 중심주의에 서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이 그런 자리입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라도 이게 세계의 보편적 가치나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국제간의 약속과 맞지 않으면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안 되는 거죠.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조건 좋습니까? 균형 감각이 상실된 참 좀 그렇습니다. 온건하다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이낙연 씨의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제 생각은 이 민주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재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능환, 김명수, 문재인 세 사람은 한일 관계를 파탄시킨 데 대한 반성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했다고 하고 이번 결단을 지지한다고 해야 과오를 부분적으로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